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우리 다들 잘 풀었겠지만 혹시나 다른 형태로 풀었을까봐 해서 우리 마찬가지 변형 문제 순서대로 해서 9번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다들 답은 맞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또 잘 풀었는지 확인하려고 9번부터 좀 진행을 해 봅시다. 자, 9번 보면은 fx가 x제곱 더하기 ax가 있고요. 마3부터 3까지의 정적분과 36 더하기 마3부터 3까지 정적분이 같도록 하는 a를 구하래. 당연히 이렇게 구간이 마3부터 3, 마3부터 3 나왔다. 얘는 우함수랑 기함수를 기본적으로 이용하라는 거지. 따라서 마3부터 3 대칭이면은 우리가 기함수는 정적분하면 0이고 우함수는 2배를 때리는 거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단은 fx를 여기다가 대입을 조금 해서 마3부터 3까지의 x 더하기 1과 마찬가지 x제곱 더하기 ax. 자, 얘가 36 더하기 마3부터 3에 요 x제곱 더하기 ax를 집어넣고요. 아, 일단은 이쪽 한번 전개를 좀 해줘야겠다. 자, 전개해보면 x 세제곱에 더하기, 자, 여기가 ax제곱 x제곱이니까 여기가 a 더하기 1 x제곱에 더하기 ax dx. 자, 요렇게 적어놓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진짜로 정적분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요놈의 우함수의 기함수 성질을 써서 여기 x세제곱은 적분하면 어차피 0이니까 날라가겠다. 얘도 날라가겠다. 그리고 얘가 날라가겠다. 그래서 홀수 차수는 정적분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었다. 혹시나 정적분하고 계산해서 없앤 친구들이 있나?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우리 기억나죠?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 성질에 의해서 대칭이면 홀수 차수는 적분해도 0이니까 날리는 거야. 그러면 짝수 차수는 어떻게 계산하겠다? 우리는 몇 배? 0부터 3에 2배가 되니까 이쪽에 2배에 0부터 3에 a 더하기 1 x제곱 dx는 여기에 36 더하기 마찬가지 여기도 2배의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x제곱을 계산해서 a를 구하면 참 잘했다가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양변은 2를 좀 지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적분을 진짜 해야 돼요. 그래서 3분의 a 더하기 1에 x 세제곱에 0부터 3 여기가 18 더하기 3분의 1에 x 세제곱에 0부터 3이다. 자, 계산하면 여기가 27 만나서 9 a 더하기 1 얘가 18 더하기 여기도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9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27이니까 여기가 착착 나눠서 3이 돼서 A는 얼마다? 2가 되겠다라고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구간이 좌우 대칭이면은 기함수는 얼마? 정적분하면 0이고 우함수는 0부터 A까지의 정적분의 몇 배다? 2배다를 통해서 구해주면 좋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혹시나 생으로 그냥 계산한 친구들은 요거 구간 대칭일 때 우함수, 기함수 성질 쓰겠다 한 번 더 잘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혹시 생으로 했어? 우함수, 기함수 날려서 계산했어? 아, 이렇게 했어? 잘했어. 수인이 생으로 계산했어? 이렇게 했어? 생으로 했죠? 혹시 시연이도 생으로 하셨구나. 뭔 말인지 알아? 우함수, 기함수 성질? 기억나죠? 우리 홀수차수 날리고요. 짝수차수는 2배 하는 걸로 해야 돼. 알았죠? 자, 그 다음에는 10번은 다 맞췄더라고요. 요거 10번 문제는 다들 잘 맞췄고요. 11번도 거의 다 맞췄죠? 다 맞췄죠? 11번도. 맞췄죠? 자, 그 다음에 12번 해볼게요. 12번이 아주 재밌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서 너무 재미있었다. 자, 이런 표현 되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보자.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수열 A에 대하여 네 번째 항의 최대를 구할 거야. 자, 가조건은 A1하고 A3이 같고요. 나조건은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얘 곱하기 얘가 0이래.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란 얘기로. 아, AN 플러스 1은 AN 빼기 3이거나 AN 플러스 1은 AN이라는 표현이라고 써줬어야죠. 아, AN 플러스 1은 얘거나 얘를 따라간다는 표현인데 여기다가 내가 몇 명 시험지를 봤더니 밑도 끝도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뭐 그러더라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얘네 얘거나 얘란 얘기야.
얘는 우리 무슨 수열 일명? 등차 수열. 얘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아, 등차 또는 등차를 따라간다. 자, 그런데 A1과 A3이 같대.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여기 표를 작성해서 A1, A2, A3라 그럴 거고, 여기서 선생님 그냥 A1을 표기 편하게 K라고 둘게. 그러면 A2는 당연히 얘 따라거나 얘 따라가니까 뭐가 돼? K 빼기 3이거나 또는 뭐가 된다라는 거야? 2K가 된다라는 얘기야.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마찬가지 여기서도 뭐가 되거나 3을 빼서 K 빼기 6이 되거나 또는 여기다가 몇 배에서 2배에서 2K-6이 된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얘도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여기다가 3을 뺀 2K 빼기 3이거나 또는 여기다가 2배를 한 4K다 라고 해놓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1하고 A3 같다니까 얘 같은 거, 얘 같은 거, 얘 같은 K를 구해주면 세 번째 항들이 나올 거고, 마찬가지 여기서 구한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의 최대를 구할 거니까 3 뺀 거나 2배에서 최대값 구하면 끝나는 문제였다. 자, 요렇게 되는 K는 얼마입니까?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없는 거고요. 자, 얘랑 뭐 한 거? 같은 K를 구해라. 자, 같은 K 얼마야? 같다 쓰면은 6 넘어가고 요렇게 넘어가니까 K는 얼마가 되겠다? 여기서 6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맞니? 자, 그러면 6을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6의 산이 6이 되겠다라 그래서 아, K가 6일 때 세 번째 항이 6이다 나오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얘랑 뭐하다? 같다 해보자. 자, 같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넘어가니까 K는 얼마가 될 거다? 3이 될 거고, 3을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3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얘랑 같다. K가 얼마? 0이 돼서 얘는 그냥 0이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K 따라서 세 번째 항이 3개가 나오고, 우리는 네 번째 항의 뭘 구해? 최대 구하려면 마찬가지 3 빼거나 2 곱해서 최대 구하려면 당연히 요 놈이죠. 요 놈이 당연히 될 수 있는 게 3 아니면 10이고, 얘는 얼마? 0이거나 6. 얘는 마3이거나 0인데 당연히 될 수 있는 최대는 얼마다? 12가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거야. 야, 이 표현이 너네가 고등학교 올라서 되게 많이 봤던 표현일 건데 선생님 새삼 놀랬다. 다들 여기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로 보고 2로 보고 했길래, 그래서 이 문제는 얘 또는 얘를 따라가서 말 그대로 그냥 3을 빼거나 2배를 내서 항들을 구한 후에 같아지도록 하는 K에서 최대값을 뽑아주는 문제였다. 맞죠? 안 어렵죠? 이것도 우리 다현이 발전하고 있는 다현이 어디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내릴 생각은 아니겠죠? 절로 가요. 아, 알았어. 자, 저는 여기 부채 줄 테니까 부채 좀 살짝 하면서 해요. 그렇게 안 더워요. 그리고 금방 추워져. 선생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부채 시원해. 앉아봐. 시원해. 부채 슬슬하면 시원하면 추워져. 금방 추워져. 막 기호 봐. 지금 파카 입은 거 안 보여? 춥다고 지금 또. 밖에 더워 그렇게 오늘? 대윤아? 아, 그렇구나. 선생님 안 나가봐서 모르겠다 오늘.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13번. 야, 우리 13번 문제 진짜로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못 맞추면 어떡합니까? 자, 우리는 그림과 같이 fx가 이차함수와 여기 직선이 있어요. 그래서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인데, 그래서 여기가 A, B, C인데 얘랑 얘의 넓이의 합과 얘의 넓이가 같을 때 K를 뭐 하라는 거다? 구하라 문제야.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 우리 이런 거 많이 풀어봤잖아. 자, 예를 들어 이차함수가 딱 주어지고, 예를 들어 요렇게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S1이고 S2고, 예를 들어 얘가 Y는 fx고 얘가 Y는 0 X축일 때, 자, 이거 면적 같다 문제 많이 풀어봤지 않니? S1하고 S2가 같을 때 식을 세워서 풀어라. 아, X축에서 위에 쪽하고 아래쪽 면적이 서로 뭐하다? 같다. 정민아, 이거 뭔 문제인지 아니? 정민아 같이? 자, 이거 면적 같다 우리 어떻게 풀어요? 그냥 뭐하라? 적분하는 거죠. 그럼 얼마 적분하면?
이제 0이다죠. 왜요? 우리가 적분이라는 것은 위쪽은 당연히 면적이고 아래쪽은 면적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당연히 요 놈을 그대로 정적분하면 면적 같으면 0이다로 푸는 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번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자, 여기에 지금 2차 함수가 하나가 있고 여기 직선이 하나가 있고 이번에는 이렇게 구간을 두 개로 나눠진 거야. 그래놓고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 그러고 요 fx가 지금 2차 함수가 3x제곱에 마이너스 7x 더하기 2가 있고 해당하는 요 y는 직선이 3분의 1x 빼기 3분의 1가 있다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k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뭐라고? A 더하기 C랑 B랑 같다고요. 아, 이 직선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에 있는 면적 두 개의 합과 아래쪽의 면적이 또 뭐하다고? 같다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두 개를 뭐 할 거냐면 빼세요. 두 개를 뭐 하라고? 빼라고요. 자, 그러면 두 개를 딱 빼게 되면은, 그러니까 항상 뭘 알아야 돼? 두 개를 뺀 함수의 그림을 니네가 그릴 줄 알아야 돼. 두 개를 빼면은, 요게 무슨 축으로 바뀌냐면, X축으로 바뀌고, 결국엔 이 식의 2차 함수가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 문제가 0K, 그리고 여기가 ABC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빼기 함수라 그래서 결국엔 2차 함수에서 직선 빼면 2차 함수가 되면서 결국엔 요 직선이 X축 역할을 하면서 이런 그림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면 X축으로 위쪽 면적 두 개 합과 아래쪽의 면적이 같다라는 것은 얘부터 여기까지 그냥 뭐 하라고? 정적분하라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겠다? 0이 되겠다가 포인트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얘를 그대로 얼마부터? 0부터 K까지 뭐 하세요? 적분하면 얼마다? 0이다라고 풀어주는 게 핵심인 문제다. 그래서 아주 쉽죠. 두 개를 뺀 게 적분한 게요. 알겠죠? 그래서 자, 계산은 뭐 다들 할 줄 알겠지만 좀 정리하고 계산할까요? 여기가 3x제곱에 마이너스 얼마냐면 3분의 22x에 그리고 3분의 6 더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8이 될 거다. 자, 따라서 적분하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1x제곱에 더하기 3분의 8x에 0부터 k가 될 거고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라. 따라서 k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1 k제곱 더하기 3분의 8 k가 0이다. 자, 묶여요. 3분의 k로 묶읍시다. 그러면 여기가 3k제곱 마이너스 11k 더하기 8이 될 거고요. 얘가 인수분해 보면 3과 1에 여기가 8과 1에 마가 돼서 우리가 k는 얼마거나 1이거나 3분의 8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을 거다. 근데 문제에서도 k는 얼마보다 크다라고 나왔냐면 2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될 수 있는 k는 얼마다? 3분의 8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유형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이런 식으로 진짜로 면적을 구하는 건 멍청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직선을 기점으로 위쪽과 아래쪽에 대한 면적의 관계가 나오면 정적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괜찮아 이제 다윤이? 다윤이 점수가 많이 올랐던데. 네 맞아요. 그래 점점 좀 발전하고 있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나와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가 만약에 여기 더하기 2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더하기 2다. 더하기 2다. 이렇게 숫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결국 얘를 넘겨서 뺀 게 얼마란 얘기야? 2란 얘기잖아. 그럼 얘는 이 정적분한 게 얼마다라고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면적을 진짜로 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 직선에서 위쪽 아래쪽이면 얘는 그냥 정적분을 해결하되 위쪽과 아래쪽의 면적 특히 차가 나오면 정적분 생각해야 돼. 이거를 진짜 각각 면적 구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알았죠? 그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13번부터 변형 문제들도 거기 있으니까 숙제할 때 다시 한번 풀어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거는 이런 14번의 삼각함수 활용을
다들 좀 더 도전해서 풀어보려고 하더라고. 그게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문제들 이제 진짜 맞죠? 우리 안 풀었잖아. 좀 해봐야지. 항상 얘기했잖아. 이거는 조금 하다 보면 다들 삼각함수 활용문은 할 수 있다고요. 자, 계속 이제 삼각함수 활용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두 가지로만 푸는 거예요. 자, AB 길이가 얼마야? 2루트 7인 삼각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자, 얘가 중점이고 BC를 5대1로 내분한 점을 Q라고 나와 있다. 자, 뭐냐면 여기는 중점이고 얘가 또 5대1이라고 나와 있어.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보통 비례식을 세워서 식을 세운다. 따라서 선생님이 5대1이니까 총 6등분한테 생각해서 전체 길이를 6K라고 잡으면 이 절반 길이를 여기를 3K라고 적고 그러면 여기가 3K가 되고 얘가 5대1이면 여기가 2K, K가 돼서 2K다 K다 이렇게 일단은 두고 문제를 시작해 줘야겠죠. 해당하는 여기까지를 보고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써서 문자로 두겠다가 처음이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AQ 길이가 주어졌어. 얘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3루트 2라고 나와 있더라. 됐니?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죠? 사인 B가 주어졌다. 자, 그럼 일단은 각에 대해서는 요각을 알파, 베타라 그러면 각 QAP가 여기죠. 알파, 각 APQ는 여기가 베타다라고 적으면 자, 우리 뭐야? 사인 B는 무슨 B랑 똑같다?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B랑 똑같다라는 거야. 우리 당연히 아닙니까? 사인 B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 똑같다. Q 알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파에 마주보는 변이 누구야? PQ니까 얘가 PQ 대 그리고 누구? 베타에 마주보는 AQ 얘 B가 몇 대면 루트 2 대 3이다 라고 둘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루트 2 AQ가 얼마냐면 3 PQ가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봤더니 야, AQ 길이가 나와 있다고 얼마라고? 3루트 2라고 나와 있어. PQ 길이 우리가 뭐라 잡았어? 2K라고 잡았단 말이야. 야, 계산하면 K는 얼마 같아 됩니까? K는 얼마죠? 계산하면? K는 얼마죠? 계산하면? 1이죠. 맞죠? 6은 6K, K는 1이 될 거다. 수인이 왜 사인 B랑 길이 B랑 같은지 알아요? 사인 B랑 길이 B랑 같은지 알아요? 몰라요? 다들 왜 그래요? 무슨 법칙 때문에 그래요? 사인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인 법칙에 의하여 자, 기본적으로 사인은 뭐라고 둘 수도 있어요? 2R분의 A라고 둘 수가 있잖아. 또는 A를 2R 사인 A라고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 사인 B를 물어본다라는 거 결국엔 변의 길이 B를 물어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2R은 전부 다 지워지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일부러 그렇게 내. 변의 길이 B를 얘기해주고 싶은데 직접 내주기 싫어. 그럼 사인 B를 내주고 사인 B를 알려주시는데 직접 내 변의 길이를 낸다고. 그래서 약간 청개구리죠. 반대로 항상 내니까 알아두자. 자, 그래서 우리 K가 얼마다? 계산해보면 1이다 라고 적겠다. 자, 그럼 K가 1이니까 여기의 길이가 완벽하게 나와 3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1이 되겠다. 자, 이제 우리 뭘 구할 거라고요?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거다.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변 하나와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을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이용할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기 세 변의 길이를 완벽하게 아는 거야. 얘가 2루트 7, 3루트 2, 여기가 5가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놈의 뭘 구할 거다? 코사인을 먼저 구할 거야. 왜? 세 변의 길이 다 알고 있으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코사인 B를 먼저 구할 거다. 자, 코사인 공식 다들 할 줄 알죠? 까먹으면 안 돼요. 2BC 자, B제곱 더하기 25 마이너스 마주보는 거 9이
18이 되겠다라고 구한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나 이거 코사인 알면 사인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마주보는 이 변의 길이를 구해서 마지막으로 사인 법칙을 통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겠다가 되는 거야. 뭔지 알겠니? 왜? 요거의 외접원의 넓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 길이 또 AC 길이 구하려면은 일단 요거 한번 슬쩍 계산하고요. 자, 계산해보자. 요거 두 개가 만나면 10. 그래서 여기가 35. 여기가 4 곱하기 5 루트 7. 5화만 채워서 여기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AC의 길이 제곱 구하죠. 코사인 법칙. 자, 얼마? 4, 7에 28 더하기 여기 코사인 법칙이니까 이번에 1, 2, 3이니까 6이에요. 제곱하면 36 마이너스 2배에 2루트 7 곱하기 6에 얼마? 코사인 B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AC 길이의 제곱이죠. 얘가 딱 뭐가 나오냐? 4 루트 7분의 7이니까 계산도 이쁠 거다. 따라서 요놈이 딱 지워지기 때문에 우리 얼마? 두 개를 더한 얼마? 64에서 빼래요. 6, 7에 42. 딱 얘가 22가 나온다라고 구해서 AC 제곱이 20이니까 얘의 길이는 루트 20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끝났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루트 20이 이거 코사인 B하니까 우리 뭘 구하면 돼요? 요거에 사인을 돌려서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자. 따라서 우리 코사인 B가 이니까 좀 더 이쁘게 4분의 루트 7이니까 자, 사인 B는 얼마니? 라고 가면 4분의 16 빼기 7 얼마? 9의 루트니까 3이 되겠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루트 20이 마지막으로 사인 법칙 사인 B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몇 R이다? 2R이다. 따라서 우리는 얘가 3분의 4 루트 22가 2R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눠서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의 넓이니까 제곱하고요. 파이 붙여주면 답이 되겠죠. 자, 계산해보면 9분의 4 곱하기 20이니까 88 파이가 돼서 답은 2번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였다. 그래서 이 문제의 순서는 일단은 요거 변의 길이의 여기 B를 3K, 2K, K라고 두고 해당하는 요 사인 B에 의해서 K가 나오겠다. 그러면 요쪽의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는 얘의 외접원의 넓이면 결국에는 각 하나라 마주보는 변이 필요하니까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을 구할 거고 그럼 얘를 가지고 여기 길이를 구해서 마지막으로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겠다라는 요 흐름을 좀 했다면 잘 맞췄을 거다. 처음에 잘 푼 거 이렇게? 잘했어요. 알았죠? 그래서 많이 맞췄어요. 오히려 요 14번에 그래도 많이 맞췄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가볼까요? 우리 15번. 아직도, 그러니까 이 유형이 아직 너무 어렵죠? 지금 이런 문제들 나오면. 그래서 분명히 너네가 이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알아는 들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결국엔 너네가 생각해내서 풀 수가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잘 이해해보고 요거의 변형 문제 한번 잘 풀어봐요. 알았죠? 자, 상수 K와 F'0이 6인 3차 함수가 있어. 혹시 온도 내렸니 누가? 아니야? 좀 추운데? 24도가 아닌 것 같은데? 누구지? 누가 좀 내렸는데? 내가 24도로 맞춰놨는데. 추워. 사실 이쯤에 선생님 원래 집에서 에어컨을 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나 잘 때도 에어컨을 절대 안 켜는 사람 중에 하나야. 여름에요? 여름에도 절대로. 나 이불 덮고 자. 겨울 이불 덮고 자. 여름에. 솜이불 따뜻하게. 혹시나 감기 걸릴까봐 일 못할까봐. 배 아프면 안 돼. 자, 아무튼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상수 K와 기호야 F'0이 6인 3차 함수가 있고요. 자, 읽어보면 절대값 x가 1보다 큰 바깥 범위에서는 3차 함수에다 K를 더한 거를 적고요. 안쪽에서는 마이너스 fx래요. 자, 그러면
다음 조건 K 더하기 이거를 구하라. 그러니까 fx를 완벽하게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결국 가조건 너네 해석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가조건 해석해 볼까요?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얘 값이 뭐하고 존재하고 그 값은 0 이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야.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죠? 요거 우리 뭐라고 부르지? 요놈 우리 표현을 G'(A) 우극한 플러스라 그래서 gx에 대해 오른쪽에 기울기가 뭐 해야 돼? 존재하면서 그 값은 항상 0 뭐가 돼야 돼? 이하가 돼야 된대. 자, 우리 미분한 게 0 이하다. 무슨 함수가 돼야죠? 그러니까 미분한 0 이하 무슨 함수? 감소함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 이 gx는 무슨 함수라고요? 감소함수야. 1 바깥쪽에서는 3차를 그릴 거고 1 안쪽에서는 마이너스 3차를 그릴 건데 얘가 감소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일단은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3차일까? 마이너스 3차를 한번 생각해보자. 얘를 플러스 3차면 이게 플러스인 3차고 얘가 마이너스인 3차겠지. 얘예요? 근데 우리는 말괄 기준으로 바깥쪽에서도 그때 fx 더하기 k니까 그대로 얘를 위쪽 아래쪽 평행이동을 그릴 거야. 그런데 말 바깥쪽에서는 그래프가 계속 뭐 해야 된다고? 여기서도 뭐 해야 돼? 바깥쪽에서 계속 감소해야 돼. 야, 그러면 얘가 돼야 돼? 얘가 돼야 돼. 바깥쪽에서 감소하려면 이거 돼야 되는 거야. 맞죠? 왜? 얘는 바깥쪽에서 계속 뭐니까 그래프는 다 증가니까. 그래서 바깥쪽에서 뭐가 되려면 감소가 되려면 일단은 얘가 돼야겠다. 일단 골라줬어야 돼. 이해하겠니? 근데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 내가 그러면 여기를 딱 이렇게 뒀어. 그럼 여기 안쪽에는 뭘 그리라고? 여기 뭘 붙인 거? 뭘 붙였어? 마이너스. 어디 절대값이 있어? 정차력. 마이너스. 그럼 얘를 x축을 뒤집어 뭐 해야 돼? 까야죠. 근데 지금 x축이 어딘지 몰라. 그럼 예를 들어 x축을 대략 뭐 여기라고 해보면 까보면 그렇지. h 좋았어. 요렇게가 돼. 그래프가 이렇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어 x축이 여기라고 해. 깐 거야. 예를 들어. 그런데 중요한 여기서도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 감소가 되는데 돼? 안 돼? 안 되죠. 그치? 여기서도 기울기 계속 뭐만 있어야 되고? 감소. 여기서도 감소가 되려면 3차함수 진짜 이 모양은 맞을까 아닐까? 아닌가? 맞을까 아닐까 얘가? 뭐 중근대 뭐 요런 거? 요런 3차? 요런 거? 예를 들어 봐봐. 얘는 이렇게 끊으면 감소 맞지? 근데 얘는 x축이 여기에 뒤집어 가면 뭐 이렇게 되니까 계속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증가하니까 더 안 되죠. 근데 여기는 적절히 감소가 있는 데가 있어 없어? 감소하는 데가 있죠. 어디 있어? 이만큼 감소잖아.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만 여기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는 감소만 있어야 돼. 아, 말과 일이 이 3차함수에 뭐가 되겠다? 극값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말을 해석을 해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말과 요놈의 극값이었다라는 얘기야. 치사하죠? 그냥 이렇게 써도 되잖아. 미분한 거에 말 걸리면 0이다. 하면 될 걸 치사하게 뭐라고? 이렇게 범인하고 얘가 0 이하다 라고 써버린 거라고. 엄청 치사하죠? 그래서 이 해석을 해봤더니 3차 함수 최고차항 이건데 여기가 얼마고 마이너스 여기 얼마라는 얘기야?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봐봐. 여기 말과 일을 기점으로 해서 바깥쪽은 기울기 음수인 거 맞겠죠? 예를 들어 얘를 뒤집어 까봐. 예를 들어 x축을 그냥 여기라고 해보고 뒤집어 까게 되면 얘가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어때? 됐어? 그리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색칠 요렇게 뚫려 있고 여기가 색칠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됐니? 야, 그러면 요거 감소하는 거 맞아 아니야? 맞죠? 얘도 감소 맞죠? 그러니까 가조건에서 일단 요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가지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얘가 존재한다를 또 해석해보자. 존재한다. 자, 존재하는 건 뭐야? 무슨 기울기가 항상 무슨 기울기?
오른쪽 오는 기울기 항상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문제가 되는 거 딱 두 군데겠죠. 어디가 문제가 되겠어? 눈에 보이는 어디랑 어디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여? 말과 1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잖아. 얘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데는 당연히 오른쪽 기울기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자 여기가 여기는 지금 없는 거 이 그림에서는. 맞아. 그러면 얘네 가다가 여기서의 기울기가 이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서 기울기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있는 거야 없는 걸까? 오른쪽 기울기가 여기서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있다 없다. 기호 어떻게 생각해? 여기 뻥 뚫려 있거든? 여기 오른쪽 기울기 있을까 없을까? 오른쪽은 기울기가. 자, 요 놈은 당연히 우리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봐봐. 자, 여기에 요게 함수값이 들어가. 됐니? 근데 이 지점의 함수값은 누구야? 얘죠? 근데 여기서 얘가 정의가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야? 요 값은 안 돼 있는 거잖아. 이해하겠니? 그러기 때문에 지금처럼 요 함수값은 여기서 정의가 안 돼 있을 때는 이 값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라고 해줘요. 이유는 들어봐. 여기 A 넣으면 어디로 가죠? A 넣으면 어디로 가? 분모는 어디로 가? A 넣으면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존재하는 기본은 뭐분의 목골이 돼야 돼? 0분의 목골이죠. 근데 GA는 얘죠. 근데 얘는 얘죠. 두 개가 다르죠. 그거 빼면 0이 아니겠죠. 그러면 0분의 0이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에서는 요 오른쪽 기울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있으려면 얘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여기 빈 공간을 얘가 딱 뭐해서 채워서 저 그림을 그대로 가면 이런 식으로 해서 되면 여기서의 기울기가 있다는 거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게. 그럼 선생님 여기는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 있는 거 없는 거야? 이거 있는 거죠. 왜 여기 채워져 있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기울기니까 여기는 상관이 없어. 여기서 살짝 여기서를 또 조사하는 거니까 이 지점의 오른쪽 기울기는 또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우리가 오른쪽 기울기는 여긴 여기고 하면 살짝 바로 여기거든? 그럼 거기서도 어차피 여기는 비어있지 않은 데니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오른쪽 기울기가 존재하려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색칠이고 뻥 뚫려 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연속이 돼야 되지만 이쪽에서는 오른쪽 기울기가 함수값을 포함하니까 이쪽은 안 이어줘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얼마 는 게 같아야 된다? 1 는 게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1 낸 거 같다. F1 더하기 K는 마이너스 F1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됐니? 자, 거의 나왔어. 자, 그러면 지금 요 바깥쪽이 fx의 k, 얘가 마이너스 fx가 이런 거죠. 마지막 나 조건 어렵잖아요. 자, gx가 지금 이제 이 그림이죠. 얘랑 t랑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2개가 되네. 실수 t의 최대가 13이다. 자, t라는 거 이제 이렇게 상수함수죠. 자, 근이 몇 개? 2개. 하나. 2개. 언제까지 계속 2개겠니? 라고 보면 계속 2개죠? 언제까지겠어? 여기까지가 계속 2개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여기 y 값이 13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얘가 13이야. 그 얘기 뭐죠? 여기다가 얼마 넣은 게 13이라는 거, 여기다 얼마 넣은 거? 마이너스 1 넣은 게 얼마다? 13이라는 거다. F 마이너스 1이 얼마냐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야. 얘가 얼마다? 얘가 13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F 마이너스를 얼마라고? 마 13이다가 나오는 거다.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에서 극대 마이너스 극소인 3차 함수면서 얘 함수값이 얼마? 마이너스 13인 함수를 생각을 해주라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이걸 그려볼까요? 다시 3차 함수 그려보면 자 3차 함수 딱 그리면 여기가 얼마고 마일 여기가 얼마? 1 근데 여기 함수값이 얼마? 마13인 요 fx 구해보란 얘기야. 그럼 이거 fx식 바로 어떻게 세웁니까? 보면 여기 함수값 나왔죠? 그럼 여기서 딱 축을 그리면 됐니? 이 만난 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다들 여기 왜 몰라? 3차 함수잖아. 몇 대 몇이니까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 얼마다?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요 fx는 여기서 접하고 여기를 근하나 가지고 여기와 같이 마13인 3차 함수고 뭘 몰라? 최고창만 모르죠. 따라서 최고창은 a라 둬서 x 플러스 1의 제곱 x 빼기 2 마이너스 13이에요 라고 우리가 식을 세워주는 거다. 자 이제 a 어떻게 구해요? 주어진 조건 하나 딱 남았죠. 뭔가 하나 있었잖아. a 구하려고. 다시 처음부터 글자를 읽어보면 그치, 미분한 거에 엮는 게 6이구나. 그래서 이놈을 미분을 해서 자 곱미분하면 2a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에 더하기 가만히 있고 미분하면 a에 x 더하기 1의 제곱이고 여기다가 얼마 넣어봐라? 0을 넣어보라는 얘기다. 0을 넣게 되면 얼마야? 0 마이너스 4a 자 0을 넣으면 얼마입니까? a 얘가 얼마더라? 6이더라. 따라서 마3a가 6이더라.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을 거고 자 이제 우리 뭘 구해야죠? k랑 f2분의 1을 구하자. 자 k 구하려면 여기 보이죠? 여기서 싹 넘어가면 2f1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k니까 f1을 구해서 k를 구할 거고요. 여기다가 2분의 1 넣어서 구하면 끝나겠다. 답 냅시다. 답 내려면 함수값 두 개를 찾아야 돼요. 하나는 f1, 하나는 f2분의 1. 자 f1은 여기다가 말 그대로 1을 넣으면 될 거고요. 1 넣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 곱하기 4 그래서 마이너스 8하고 여기다 1 넣으면 마이너스 1 그래서 8마 1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5가 되겠다라는 거죠. 맞죠? 여기 1 넣으면 마이너스 5. 따라서 얘가 마이너스 5를 넣을 거니까 k는 얼마가 되겠다? 10이 되겠다가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2분의 1 넣어라. 2분의 1 넣으면 여기가 2분의 1 넣게 되면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4분의 9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와 말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9 곱하기네. 다시 여기다 2분의 1 넣은 거 계산이 좀 복잡하네요. 마이너스 2분의 3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3이 될 거다. 자 계산해보면 얘가 4분의 얼마? 27 빼기 13 그리고 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을 빼서 답은 4분의 15가 나오나? 이런 답이 있나? 4분의 15가 나오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맞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은 다시 한번 보자. 자, 이 문제가 결국 뭐였어? 해당하는 저 3차 함수식을 구할 건데 자, 요거 얘가 존재하면서 그 값이 0 이하다. 일단 0 이하를 가지고 이 그래프는 말과 1에서 끊어지는 그래프인데 계속 감소가 되려면 바깥쪽에서 감소고 안쪽에서도 감소하려면 그 3차 함수는 말과 1을 극값으로 가져야겠다가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 기울기가 존재하려면 이 구간에서 뻥 뚫려있는 오른쪽이 있으면 안 된다. 거기를 안쪽 범위에서 채워줘서 여기는 연속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해주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래 놓고 마지막으로 요거 t, 요건 어렵지 않죠? 만나는 근이 이걸 넣으면 여기가 13이다. 여기다가 마르는 게 13이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극값 갖고 얘를 가지고 3차 함수식을 세우면 요런 그림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 극값에 x값 y값 하니까 축을 그려서 x표 축을 그려서 여기를 2대1 비율로 가지고 구해주면 이 식을 최고창만 모르는 a에 x 플러스 1제곱 x 마이 13이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다. 마지막 a는 아까 주어진 f'0은 6을 가지고 a를 구해서 나머지는 쫙쫙쫙 풀어주면 되는 거였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을 당연히 어렵지. 이런 거 해석하는 게.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표현을 괜히 막 돌려서 얘기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 쓰면 돼? 실수 전체에서 감소함수이면서 1에서 연속이 된다 라는 말이었죠 원래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돌려 얘기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런 돌림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번에 빈칸 채우기인데 내가 그냥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였어요. 실수 전체 집합의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만 좋게 0부터 4에서 fx가 주어져 있다. 뭐라고? 얘라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거 뭔 말인지 알죠? 주기가 얼마? 4. 0부터 4의 그래프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야. 당연히 이 정도 알아요? 좋아요. 자, 이거 나왔죠? f of fx가 0 이상의 모든 실근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에 20번째, 20랑 22번째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일단 요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이게 뭐야? 합성함수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죠. 일주 왔어요. 자, 뭐라고? 합성함수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거예요. 자, 얘들아, 우리 합성함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 라고 얘기하면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자, 요거 어떻게 구하니? 혹시 기억나요? 요거 근 어떻게 구하죠? 라고 누가 물어봤어. 그래서 치환이죠. 그렇죠. fx를 large x라고 보통 먼저 치환을 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f large x랑 large x가 되니까 누굴 먼저 구하자? 얼굴이 좀 조그매졌네요. large x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large x를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large x제곱 더하기 4x가 x가 되는 거죠. 됐니? 그럼 요거 이제 넘어가서 근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가 얼마니까? 0이니까 large x는 뭐 또는 뭐야? 0 아니면 3이 되는 거야. 하지만 나는 large x가 궁금한 게 아니야. 스몰 x를 구해야 돼. 그 large x가 누구였다고요? fx였죠. 그럼 우리 다시 fx가 얼마가 되는 근? 0하고 3이 되는 x근을 먼저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이 fx가 누구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얼마? 4x니까 얘가 0되고 3되는 근을 구하면, 자, 얘가 0되는 근은 뭐 있죠? 0되는 근은 당연히 0하고 4가 있죠. 그런데 범위가 0은 들어가고 4는 안 들어가니까 얘는 안 된다가 되는 거야. 자, 3이 되는 거 찾아볼까요? 3 되는 거는 는 같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 얼마인지 바로 보이니? 1, 3인 거 보여요? 1과 3이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0부터 4 안에서 근 3개를 구했다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누구라고? A? 1인 거야, 얘가. 문제 그렇게 적혀 있어, 보면. 얘가 A? 2. 얘가 A? 3죠. 그러면 A4는 얼마겠니라고 물어보면 얘는 주기가 이제 얼마짜리니까? 4짜리니까 A4가 얼마겠어? 4가 되는 거야. A5가 얼마겠어? A5는 얘도 얼마 더한 거? 4 더한 5가 되는 거라고. A2가 6은 여기다 4 더한 얼마? 7이 된다는 문제였던 거야. 이 문제가. 됐니? 그래서 결국엔 이 각각을 첫째 항으로 하는 공차가 얼마짜리? 4짜리 등차 수열에 요 항들을 뭐 하라는 거다? 구하라는 문제였다.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얘가 주기가 이제 결국 얼마, 이게 몇 칸씩 떨어져 있는, 몇 개씩 같이 가는 거야? 3개씩 같이 가는 거지. 그러면 얘를 얼마로 나눠줘? 3으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얘가 얼마짜리? 얘는 2짜리, 얘는 0짜리, 애가 1짜리야. 그럼 얘는 누구랑 성질이 똑같다고? 어디서 가야 돼? 첫 장을 누구로 봐야 돼? 얘로 가야 되는 거야, 첫 장을. 여기씩 해서 계속 얼마씩 더하겠다는 거야. 요 숫자도 얼마씩 더하겠다는 거야. 4씩 더하겠다는 거야. 몇 번 더하겠니라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3칸씩 떨어진 거죠? 3칸씩 몇 번 가면 되죠? 얘가 가려면 6번. 좋아요. 그러니까 저 20번째 항은 첫째 항을 얘로 하고 공차가 4짜리를 몇 번 가겠다?
6번 가겠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21번장은 공차가 3을 나머지니까 얘죠, 얘랑 관계가 있는 거지. 마찬가지 여기에서 몇 번 더 가면 되겠니? 3칸씩 6번이네. 맞죠? 첫째 항에서 여기가 차이가 얼마야? 차이가 얼마지? 차이가 18이잖아. 차이가 얼마 나왔어? 18 나왔죠. 그러면 3칸 6번이죠? 6번 더 가면 된다. 여기는 그러면 첫 장이 3 더하기 4 곱하기 6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 나 21번짜리 찾은 거지. 21. 22는 나머지가 1인 거니까 당연히 얘랑 관계가 있는 거고, 얘 차이가 마찬가지 21칸이죠. 얘는 21칸이니까 얘는 몇 번 간 거야? 7번 간 거다. 따라서 0 더하기 4 곱하기 7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문제. 이게 그 밑에 쭉쭉쭉 적혀 있을 거야. 이 말이. 보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를 직접 구하는 게 베스트지만 이렇게가 돼서 이게 얼마야? 더하면 50. 얼마지? 아니, 이게 얼마지? 55. 답이 잠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답이 85가 나야 되는데. 잠깐만. 85 나와요. 어디 85 나지? 이게 25인데? 잠깐만. 가나까지 더하면 80. 가나가 또 있구나. 미안하네. 그러구나. 그래서 얘는 얼마죠? 답이 80이죠? 얘는 80이고, 문제 보니까 가가 뭐냐면, 가가 누구라는 거야? 1이죠? 네. 그리고 나가 4죠? 그래서 가나다를 다 더하면 85가 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 이렇게 풀라는 건데, 이 정도도 너네한테 어려우니까 친절하게 뭐야? 빈칸 뚫기로 나왔다고. 알죠? 그래서 많이 맞췄어. 그래도 이 문제. 알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원래 합성함수의 근을 구하는 과정을 이렇게 주기성을 이용해서 각각의 값들을 구하는 건데,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빈칸 없이 풀었지만, 맞죠? 이거 따라가면 충분히 해석해서 풀 수가 있었을 거다.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22번까지 잘 맞췄더라고. 자, 그 다음 이제 21번인데, 선 너무 실망스러워요, 21번. 야, 나는 21번 수업을 그래도 좀 많이 해서 다들, 이 문제를, 우리 시연이는 맞췄지? 시연아, 21번 맞췄지?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1번 선생님이 또 약간의 그 사전 지식을 좀 얘기해 볼게요. 자, 당연히 우리 몇 번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데 예를 들어 또 가보자. 자, 여기 x가 있어. 여기 절대값 x가 있어. 이거 리미트 0으로 보내. 이거 극한 존재해 안 해?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선생님이 여기에 뭐가 하나 더 곱해져 있으면 극한이 존재한다 그랬죠? x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극한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되는 거야. 뭐라고? 왜지라고 했어? 다시 왜요? 왜 그래 항상? 얘가 0이 돼 우극한과 자극한이 서로 뭐예요? 값이 다르죠? 이렇게 쓰면 얘는 그냥 x 맞아요? 약분착시 n이 1이죠? 근데 얘는 0보다 0이잖아. 무슨 x? 마x 마이너스 두 개가 뭐해? 다르다고. 그러니까 여기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 x에게 약분되잖아. 그래서 요 놈의 극한이가 0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얘랑 절대값이 나오는 극한이 뭐하도록? 존재할 조건이 나온다고. 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야? 얘랑 같은 근이 있더라도 얘 근이 여기에도 뭐 해야 된다고?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알아들어? 또는 봐봐. 또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런 걸로 가볼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면 얘 극한 1에서 존재해 안 해? 해 안 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얘가 제곱이면 존재할까 안 할까? 안 해요. 할까 안 할까? 제곱이면 안 해요. 해요. 왜요? 절대값의 제곱은 뭐야? 그래 풀리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 한다? 한다는 얘기. 이거 개념 두 가지 쓰는 거야, 이 문제는. 이 문제 핵심은 얘랑 식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분모가 얼마 가는 게 존재하지 않아. 0으로 가는 게 존재하지 않겠지. 근데 얘로 해결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럼 여기 인수가 여기에 뭐 해야 돼?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 그리고 마찬가지 이제 여기에 절대값밖에 없잖아. 됐어? 근데 얘가 극한에 뭐 하려면? 존재하려면 얘가 0으로 가는 근이 여기 0으로 가는 근으로 무슨 근이 있어야 된다고? 제곱을 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야. 그것만 알았다면 이 문제는 정말로 쉬웠던 문제다. 해볼게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보자. 자, 일단 fx가 저놈이니까 한번 선생님 그대로 써볼게요. 저거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분모가 뭐가 된다고? x 빼기 1, x 빼기 2에, 자, 여기에 gx가 있고 곱하기 절대값 이렇게 있겠죠. 자, 얘네 모든 시대 극한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서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어디서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 여기서는 어디서 존재하지 않아요, 극한이? 1과 2에서. 그럼 1과 존재하게 하려면 얘가 뭐야? 뭘 가지고 있어야 돼? 1하고 2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보고 gx를 x 빼기 1, x 빼기 2 나머지 몇 차씩? 2차씩이라고 적는 거야. 문제 4차씩인 걸 읽었니? 이해하겠어요? 요렇게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얘가 제곱이어도 될까 안 될까 얘기해 볼게. 이래도 극한은 존재할까 안 할까 생각하고 대답해. 집어넣고. 자, 얘를 여기 넣어도 극한은 존재할까 안 할까? 해요. 이제 해요. 맞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될 수는 있는 거야. 실제로 얘 말고도 이렇게 되고 나머지 이런 것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그렇죠. 이런 것도 되는 거야. 이걸 이해해 줘야 돼 일단은. 야, 이런 것도 돼. 이런 것도 다 되긴 해. 그러니까 되는 건 이런 것도 다 돼. 아, 하나 그러니까 원래 거 적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되긴 해요. 알았어요? 그런데 얘를 끌고 일로 또 가야 돼. 됐어요? 그럼 일로 끌고 가면 써보자. 리미트 x가 모두 또 a로 갈 때 gx를 얘를 가면 x 빼기 1, x 빼기 2,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죠. 그래서 얘만 적었어. 얘 극한 어디서 존재하지 않죠? 1, 2. 그리고 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언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언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죠? 2. 아니요. 1, 2 말고 또 언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게 극한이. 그 생각을 하는 게 포인트야. 언제 또 극한 존재하지 않을까? A. 아하! 언제? 잠깐만요. 언제 존재하지 않아? B. 아니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분의 얘들아, 우리 분수함수는 극한이 언제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0. 분모가 0 갈 때. 그러면 얘가 지금 영근이 1과 2도 보이지만 여기에서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있잖아. 걔는 2차 함수니까 근이 2개거나 1개나 0개잖아. 예를 들어 얘가 근이 얘가 아닌 서로 다른 두 근이면 거기서도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얘가 만약에 중근이면 그 중간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근데 얘가 만약에 근이 없으면 여기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분자에는 gx 빼기 fx 써볼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근 최소 얘랑 얘를 뭐 하라는 얘기야? 빼란 얘기야. 그러면 2개 빼면 뭘로 묶여, 차연아? 2개 빼면 뭘로 묶여? 제곱 0. 거봐, 안 보면 또 대답을 하면 어떡해. 얘랑 얘를 빼면 뭘로 묶여요, 당연히? x 그 앞에 앉아. 눈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이죠? 얘에서 빼면 뭘로 묶여요? 얘로 묶이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얘가 묶이니까 x 빼기 1, x 빼기 2, 그리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에다가 얘로 지금 묶었으니까 얼마가 남았어? 이렇게가 되는 거야. 보여? 그러면 일단 얘가 어디서 극한 존재한다고? 1과 2에서. 그런데 여기 1과 2가 있는데 이런 얘만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뭔지 알겠어요? 되려면 얘 2차식의 근이 없다. 있다. 1과 2가 돼야 된다. 아, 얘가 뭐가 돼야 된다? x 빼기 1, x 빼기 2가 된다는 얘기라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래야지만 얘를 처리하는 거야. 그러면 중요한 건 그때 그럼 얘는 근이
근이 뭐 해야 돼? 존재하려면. 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있으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얘가 근이 있으면, 분모가 0 되는 근이 있으면 거기서 극한이 존재해 안 해? 아니에요. 안 한다고. 너네 아직도 왜 몰라, 얘들아.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얘들아, 유리함수는 예를 들어 누가 이렇게 적었어. 자, 그러면 차연아, 얘 극한 언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13. 1, 3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면은 극한 존재하지. 근데 예를 들어 예식이 자 봐봐. x제곱 더하기 3분의 1이야. 이거 극한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야? 어디야? 극한 존재하지 않는데 차연아. 어디야? 어렵지? 어디야? 엄청 어려워. 어디야? 없어요. 왜요? 왜? 분모가 0 되는 게 없으니까 없다라는 얘기다. 수도 있잖아요. 야, 이건 너무 창피하다. 이거는 무조건 없어요. 이거는 이게 이차함수가 0에서 요거 있는 거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 무슨 얘기 얘들아 다시. 자, 결국에는 얘가 하려면 얘가 지금 이렇게 돼야지 얘를 처리가 가능할 거고 얘는 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는 게 조건을 만족해야 돼. 확인해 보자. 그럼 얘랑 얘랑 할 때 A, B 구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얘를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라 얘랑 같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A는 얼마고? 마3이고 B가 얼마야? 3이야. 여기다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죠. 자, 이거 뭐 써봐야 돼? 근 있는지 없는지 판별식 때려봐. B제곱 마이너스 4AC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음수죠. 근이 존재하지? 아니까 괜찮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맞다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마3이고 3이었다라는 거야. 선생님 얘였으면요 라고 얘기해보면 그러니까 얘가 이러면 얘가 아니라 여기가 제곱이고 이렇게 되잖아. 뭐 알겠니? 그러면 1, 2 말고도 어디가 문제야? A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어요? 왜? 기본적으로 얘가 0 되는 근이 절대값에서는 최소 제곱이 돼야지만 극한이 존재하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되겠고 안 되겠고 얘는 더더욱 안 되겠죠. 왜? 그럼 얘가 제곱이야. 됐어요? 얘가 뭐라고? 제곱이야? 들었어? 그럼 제곱이면 자 얘에서 얘를 빼. 그럼 마찬가지 얘로 묶이죠? 묶여요? 그럼 여기 나머지 식이 x 빼기 1, x 빼기 2 빼기 1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제곱이죠. 그럼 얘 극한을 존재하게 되면 여기는 최소 또 여기도 뭐가 있었는지 알아? 제곱 처리하려면? 자, 가보자. 자, 퀴즈 또 x제곱, xn제곱, 리미트. 얘 극한 존재하려면 자, n은 최소 얼마일까요? 물어볼게. n 최소 얼마인지 극한 존재할까요? 4. 땡! 2. 맞아. 아싸. 아싸가 찍지 말고요. 2가 돼야 돼. 왜요? 2 되면 뭐라 그랬어? 아까 제곱이면 절대값을 어차피 없으니까 벗겨지니까. 제곱. 그러니까 여기가 제곱이면 제곱이 돼야 돼. 이러면 요거에서는 이 식을 만들 수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엔 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얘 근 하나짜리라 뒤에는 근이 뭐하게? 근이 없게 하는 조건에 결국엔 분자에는 얘가 근이 하나짜리 있으면 얘를 각각을 무슨 근을 갖도록 하네? 중근을 가지는 절대값이 있어야지만 극한이 존재한다는 개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gx 답은 이거더라.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얼마 넣으면? 마이너스를 넣으면 답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일 넣어보면 얼마입니까? 도와줘. 마일 넣으면 마3 마일 넣어요. 1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얼마니? 7. 그래서 7, 6에 42가 답이었던 문제다. 그래서 이런 극한의 존재성이 어렵지 않아요. 절대값하고 섞어도 너무 겁먹지 말고요. 해당하는 여기 근이
하나짜리 절대값 같이 있으면 요근 하나가 여기 있으면 처리가 된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 극한 처리하고 싶어. 그럼 여기 1차식의 근이 여기가 무슨 근으로 가져야 된다? 중근으로 가져야 돼. 이 개념만 있으면 돼. 오케이? 거꾸로는 자, 거꾸로. 자, 거꾸로 밑에 절대값이 있어. 존재하려면 n은 최소 얼마인 줄 알아? n은 최소 얼마일까? 극한 존재하려면. 제곱. 맞아. 제곱이야, 얘도. 왜긴. 1이면 이건 대 안 존재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2면은 자, 플러스 x 약분 하나 돼서 극한분의 0 되고 마이너스 약분 착자해서 극한분의 0 된다고. 그러니까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이 들어간 극한도 어렵지가 않아. 반대쪽에서 제곱, 얘보다 차수 하나만 더 크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2번. 공통,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 실자. 자, 우리 공통 22번. 이게 알겠지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시점으로 해서 요거에 파생된 문제가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다. 이게 약간 신유형으로 딱 나왔었거든. 작년 6평에. 그러면서 지금 수능에도 이게 그대로 나왔던 거는 너네는 모르겠죠? 작년 수능이 그대로 나왔었다. 근데 늘 얘기했잖아. 나는 그대로 나온 것 같은데 학생은 그대로 나온지 모르는 그런 정도다. 숫자도 똑같지요? 아니요. 예를 들어 차연이가 딸을 낳으면 차연이가 비슷하게 되는 차연이는 아니잖아. 그 정도의 개념이라고. 알겠죠? 차연이가 딸 낳는다고 차연이랑 비슷하게 생기겠지만 차이는 아니잖아. 그 정도의 느낌. 약간은 다르잖아. 키우다 보면 좀 달라진다고. 맞지, 다현아? 네. 다현이 엄마 닮았니? 아니요, 아빠요. 아빠 닮았어. 아빠 상상이 되는구만. 맞았어요. 자, 22번 해볼게요. 자, K가 1보다 큰 두 곡선에 만나는 점을 뭐라 그러자? A라고 하자. 그럼 일단 만나는 점을 구해볼 생각 해봤니? 라는 거죠. 보통은 지수함수끼리 서로 같다. 라는 방정식은 풀 수 있는 방식, 못 푸는 방식. 지수끼리 같다. 풀 수 있는 거, 못 푸는 거. 그건 푸는 거지. 지수 방정식이니까. 근데 지수함수랑 직선은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라 했잖아. 지수함수랑 2차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지수랑 로그는 안 돼요. 안 돼요. 너네 도대체 뭘 알고 있는 거야? 뭐 한다요? 지수랑 지수끼리 같다는 풀 수 있어, 없어? 있죠. 지수 방정식이니까. 지수랑 1차함수는 안 돼요. 안 돼요. 지수랑 2차도 안 돼요. 안 돼요. 지수랑 로그도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건 기본 안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얘랑 뭐 한대? 만난 점 누구야? 지수함수랑? 지수함수. 이거는 구해보란 얘기입니다. 아하. 알았죠? 하지만 직선이면 그런 구하는 게 아니라 뭐 대칭성이나 뭐 다른 걸 조건을 이용해서 풀란 얘기야. 알겠죠? 그럼 일단 두 개 뭐하다? 같다로 둬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같다를 한번 먼저 더 봤는데 아무도 같다라고 둬본 사람이 없죠? 뭐 풀 의지가 없으니 자, 같다고 두는 겁니다. 변형 문제 풀어봐요, 이거. 네. 자, 이거 우리 지수방정식이라 부르죠? 네. 어떻게 풀죠? 이거 어떻게 풀어요? 지환하죠. 누구를? 2x제곱, 뭘 5야? 뭐로 치환할까? 라지 x라고 한번 치환할게요. 됐니? 그러면 얘가 라지 x 더하기 2분의 k는 x분의 k 더하기 k 빼기 2야. 뭐 한지 아니? 이거 2분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쓴 거. 자, 양변에 다 뭘 곱하겠다? x. 자, 그러면 여기 x 제곱에다가 요거 딱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2고 여기다가 x를 붙여주면 2마 2분의 k x. x 곱하 놓으면 막 k가 돼. 얘가 얼마야? 0이야. 자,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까? 잘 살펴봐야죠. 얼마로 인수분해가 될까 여기가? 뭘로 읽을 줄 모르는 것 같은데? 2랑 2분의 k죠. 5가 5야. 누가 봐도 그렇게 써 있구만. 누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죠. 됐니? x는 뭐거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거나 2분의 k라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누구는 될 수 없어요? 2분의 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2x제곱이 2분의 k인 거야. 됐니? 그럼 점 A점 뭐죠? x를 구해야겠죠. 2의 x제곱 2분의 k면 x는 로그 2의 2분의 k이고. 됐니? y좌표는 아무데나 넣으면 돼요, 걔를. 근데 우리가 방금 2의 x제곱을 구했지. 얘를 얼마라고? 2의 x제곱을 2분의 k라고. 그러면 쟤는 얼마겠어? 저기 2분의 k니까 더하면 k가 되겠다. 그래서 점 A는 요렇게 나오는 거야. 애가 알겠어?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이 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됐어요? 잘 들어봐. 이 점을 구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일명 좌치를 구하는 행동인데요. 결국 얘가 누구 좌표죠? 얘가 x좌표죠. 얘가 다시 x좌표죠. 얘가 누구 좌표죠? y좌표죠. 그러면 y는 k지. 그럼 이 k자리를 뭘 넣을 수가 있어? y를 넣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잘 봐. x는 지금 로그 2의 2분의 k인데 k자리를 뭘 넣을 수가 있다고? y를 넣을 수가 있는 거야. 요렇게. 됐니? 그럼 얘를 정리해보자. 지수로 한번 가야 돼요. 2의 x제곱이 2분의 y죠. y는 뭐죠? 2의 x 더하기 1제곱이죠. 됐니? 여기가 오케이? 그러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아, 이 점은 항상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라는 게 핵심인 거야. 이 점은 항상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에요 라는 거야. 이 곡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에요 라는 표현한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이번 작년에 이 6평의 이 문제 핵심이었어. 요거가 나온 것을 스몰 x, 스몰 y라 둔 다음에 얘를 엮어서 얘는 항상 여기 위에 있는 놈이에요를 해석할 줄 아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어. 민재야, 잠깐만 요거만 잠깐 듣고 자자. 이리로 가볼까? 아니면 어떻게 거기서 이랬을 거야? 어떻게 해볼래? 어떻게 해? 좀 잠 좀 깨봐. 됐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요거 어떤 건지 알겠어? 요거? 그럼 이제 보자. 이제 우리가 얘 위에 점이가 여기 위에 점에 누가 있다고? 여기 위에 점에 누가 있다고? A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건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 요거 그려보자. 요 지수함수. 자, 얘 지수함수를 그려보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y는 2의 x 더하기 1제곱. 여기 위에 누가 있다라고 점? A가 어딘가 있어. A가 어딘가 있어. 어딘가 있다고 A가. 있어. 계속 읽어보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마이너스 1. 딱 마이너스 나왔다. 마이너스 1. 마일 나왔다. 마일. 기울기 마일짜리. 얘랑 누구랑? 얘랑. 보여 얘? 점근선 얼마? y는 마삼. 됐니? 그러면서 요렇게 그려진 그림이죠. 예식이 요렇게 된 거 보여? 자, 간다 다시. 얘 기울기 얼마짜리? 마일짜리. 얘랑의 관계를 보는 거야. x축은 얼마만큼? x축은 얼마만큼? 3만큼. y쪽으로 마삼만큼 이동하는 거야. 보여? 얘 기울기 얼마짜리? 마일짜리. x축으로 3만큼, y쪽으로 마삼만큼, 기울기 얼마짜리? 마일짜리. 뭐라 그랬어? 이거 기억나? 여기에 점 하나를 잡았을 때 얘를 결국 x축을 얼마큼 이동하고 3만큼 이동하고 y쪽으로 3만큼 이동하면 기울기 얼마짜리 따라간다고? 마일짜리 따라간다는 의미잖아,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점이 a고 이 점이 b인데 얘 길이가 얼마라고 알려준 거라고? 얘 길이가 얼마? AB 길이가 3루트 3루트 2가 되겠다를 알려준 거라고. 됐어?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하죠. 해당하는 지수함수에서 직선의 기울기와 평행이동 나왔을 때 해당하는 기울기양과 x증가량과 y증가 평행이동 똑같으면 그만큼 움직인 거라고 정말 우리 겨울방학에 되게 강조했던 내용 중 하나죠. 기억나니? 몰라 또? 기억나요. 자, 그래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 어느 삼각형? AB, OA
요 넓이가 얼마래? B. 아, 이거 아니야. 16. 16이다. 그때 K 더하기 로그 2의 K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삼각형에 뭐가 주어진 거야? 삼각형 밑변 나왔죠? 뭘 구하라는 거야? 높이를 일단 구해야겠죠. 자, 높이는 뭐야?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H가 얼마야? 16이 나와야겠죠. 됐니? 그러면 얘는 2를 곱하고 3루트 2로 나누겠죠. 됐니? 그럼 루트 2 나눠서 루트 2. 자, H 얼마야? 3분의 16루트 2가 되는 거다. 아, 이 직선부터 원점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얘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이제 우리 그걸 쓸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을 써보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면서? 누굴 지나는? A. A가 누구였어? 얘였죠. 그래서 그러면 얘를 지나면 기울기 얼마인 직선?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어요. 얘랑 어디까지의 거리? 어디까지 거리? 원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라고요? 3분의 16루트 2라는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럼 요거 이제 좀 정리해서 한쪽으로 넘기면 x 더하기 y 플러스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그리고 요 플러스 k 넘어서 막 k가 0이죠. 얘랑 거리 가자. 거리가 얼마라고? 3분의 16루트 2란 얘기야.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자, 루트 얼마 분의? 2분의 절대값에 빵빵 요거 됐니? 요거의 지금 절대값이죠. 그럼 여기 그냥 뭘 붙이면 되겠어?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 맞니? 요렇게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 루트 2를 곱하면 3분의 얼마? 32가 얘야. 됐니? 얘를 잘 풀었으면 로그 2의 2분의 k는 로그 2의 k 빼기 얼마? 로그 2 1 더하기 k죠. 그럼 이거 1만 탁 넘겨주면 요런데 얘가 3분의 얼마야? 35가 딱 뭐 나온다고? 딱 누구? 얘가 나오는 문제야. 얘가 딱 그게. 그렇죠? 그래서 얘가 3분의 35에서 합이 얼마다? 38이 나왔던 문제야.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가 뭐냐? 이 지수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방정식의 점이 이런 형태인데 얘를 보고 얘를 x, y라도 엮어서 얘가 y는 2의 x 더하기 1 위의 점이라 해석을 해주는 게 첫 번째고, 그럴 때 이 점에서 이 점이라고 할 때 요 점을 지난 기울기의 마이너스 직선과 해당하는 요 지수함수를 봤더니 평행이동 관계가 딱 x축으로 3, 마3이니까 기울기가 마일자리에 대해서 그대로 3, 3 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요 길이가 나오면서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원점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했고, 그 거리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일짜리 직선과 원점까지 거리가 3분의 10루트를 가지고 풀었더니 딱 그냥 내가 원하는 로그의 k 더하기 k 값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문제였다라는 거다. 그래서 요 문제 핵심은 일단 두 개, 요걸 보고 지수함수 위에점 해석하는 거, 그리고 평행이동 관계와 직선의 기울기가 맞았을 때 요 점의 관계, 길이 찾는 걸 바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